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에 이제 고평가 논란을 소화하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요. 이항영 위원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자, 쉬어가는 이틀째 뉴욕 증시 안에서 인사이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수 투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네, 벤치마크 지수 투자에 관심을 갖자라는 오늘 주제인데요. 이런 특별한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주시장이 이틀 연속 좀 쉬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걱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아, 그때 좀 팔았어야 된다라는 생각,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야 된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나만의 뭐 특별한 주식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인텔 같은 거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데요. 야, 인텔 하루에만 전에 샀으면 이거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속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결국은, 벤치마크 지수, S&P 500에 비한 S&P 500, 아니면 나스닥 100에 추천하는 QQQ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게 더 좋다라 얘기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요즘 코덱스 200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그만큼 지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포브스 잡지 아실 텐데요. 2025년 최고 부자 400명 리스트의 자료를 최근에 이제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특히 미국에서도 누가 이렇게 400명 위에 엄청나게 돈을 벌었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걸 갖고 이런 자료에 기초해서 마켓워치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마크 헐버트가 분석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분석한 결과 특히 우리 주식시장 측면에서 S&P 500 지수와 비교해서 이들 부자들의 수익이 어떻게 하냐는 걸 따져보는데요. 최근 9년간요. 미국 400대 부자들의 누적 자산 증가율이 놀랍게도요. S&P 500 지수의 상승률보다 뒤졌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뒤지냐면 연간 수익률보다 약 1.5%씩 매년 졌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부자들이 평균적으로요. 주식시장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프를 보더라도요. 초록색이 S&P 500의 상대적인 수익률이 되겠고요. 빨간색이 포브스 400의 부자들의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한두 해 정도 이긴 적은 있지만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졌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고 이들이 과거 대비 지금까지 수익률이 400명이 똑같은 부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 없으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최근 20년간 투자의 어떤 주체 시기, 투자의 어떤 기간, 대상은 2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S&P 500은 연평균 8.5% 정도 수익을 났는데요. 보통 우리 에버리지 투자가, 개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3% 후반의 수익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냉정히 볼 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수 갖고 돈을 벌겠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수보다는 종목에 대한 사고 파는 투자를 많이 하는 보통 개인 투자가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지수보다 수익률이 한 40%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따르면 지수의 연평균 8% 정도 되는데요. 8% 정도 되면 7년 정도 되면은요. 7, 8년 정도 되면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이 100%가 나는 게 상례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연 8% 많으면 10%의 수익률은 엄청난 수익률이라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간과하고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자꾸 팔고 사고 트레이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고 제가 이 방송을 꾸준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 미국 주식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은 타이밍이라든가 종목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한 달 전에만 시작했으면 좋았다. 금년 5월에만 시작하면 좋았다. 작년에만 시작하면 좋았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후회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 당장 오늘부터 미국 주를 시작하는 것이 되겠고요.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씩 더 늘리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가치로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표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 표는 뭐 대단한 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엑셀을 갖고 계산할 수도 있고 요즘 뭐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에서 이런 거 쉽게 계산해 줍니다. 65세 시점, 평균 65세까지 뭐 해갖고 65세 시점에서 100만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달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100만 달러를 모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100만 달러면 14억, 15억 하면
그거 갖고 어떻게 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만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여기서 공을 하나 더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10배의 계산 누나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평균은요 7% 수익을 가정했습니다. 최근 20년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 8.5%였고요. 최근 10년만 보면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연평균 10%가 S&P 500의 수익이 났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보다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연평균 7%만 가더라도요. 시작하는 나이대가 한 살 예를 들어서 오늘 태어난 친구가 있다는 여러분들이 뭐 자제분이 됐건 손자가 됐건 조카분이 됐건 오늘부터 만약 막 태어난 애가 시작하면은요 한 달에 한 $68 정도. 그러니까 우리한 돈은 85,000, 8만 원 언저리 되겠죠. 8만 원씩 매달 65년 동안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면 65세가 되는 해 100만 불이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조금 더 늦게 시작할 수 있죠. 30세 시작하면은 매달 $555. 50세 좀 늦게 시작하면 $3,155.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국 주식에서 중요한 기본 자세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S&P 500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분 누구나 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심볼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가격은 모르시더라도요. 제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저렴하고 가장 운영 보수 수수료가 저렴한 것은 SPLG라는 ETF가 있습니다. $78 정도 합니다. 나스닥 100은 QQQM이라는 게 있습니다. $245 정도 합니다. 한국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뭐 연금계좌나 IS 계좌, 뭐 퇴직연금계좌에서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산운용사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코덱스나 아니면 타이거가 되겠는데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코덱스에서 운영하는 미국 S&P 500은 어제 가격 기준으로 보면 한 21,000원 정도 되고요. 나스닥 100은 22,000원 정도 됩니다. 한 주부터 시작하고 먼저 시작하는 것 꼭 여러분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덱스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고요. 실제로 20년간 뭐 종목 투자를 하는 것보다 지수의 투자가 이겼다라는 게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투자의 뷰 전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어제 시청자 게시판에는 위원님의 통찰력과 건강한 뷰 덕분에 아주 수익을 많이 벌었습니다. 위원님,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태워드릴게요 했는데 네, 정말인가요?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요 인텔 오늘 한 6% 급등했는데요. 그 소식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애플의 SOS를 취했다. 반도체 왕제 인텔이 이제 재건을 위해서 애플에 헬프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을 좀 주요하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인텔이 한 오늘 6% 정도 올랐죠. 인텔은 이제 불과 이제 올 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재미가 없던 기업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6월 정도를 기억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했냐면 인텔의 CEO는 당장 해고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없고 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반전 스토리가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반전 스토리인데요. 백악관이었습니다. 그 CEO가요. 그러면서 갑자기 능력 있는 CEO가 되면서 극찬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의 지분 투자, 정부에서 지분 투자하겠다 하는 거죠. 돈을 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분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뱅크에 손정희가 또 투자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지난주였나요? 엔비디아의 젠스랑도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이제 확정된 거고요. 거기다가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온 것은 이런 거죠. 인텔에서 야 애플에 우리에도 좀 지분을 투자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잘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확정 안 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가장 뭐 어디 진행될지 100%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다만 이제 팀쿡의 가장 큰 고민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눈밖에 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용을 받는 그런 결정이 되겠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평가가 가장 클 것 같고요. 정말 이게 과연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 애플이 만약에 인텔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진짜 그 좋은 결정인지는 한 5년, 10년 지나고 나서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 순수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투자한 건 다 좋다 이거죠. 망하진 않겠죠. 갑자기 돈이 들어오고 투자를 하면.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인텔이 뭐가 됐건 간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공급도 늘어나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같고요. 나머지 모든 것은 뉴스에 따른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을 중시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뉴스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감사드립니다. 너튜브 댓글도 뜨겁고요. 여러분들께서 여러 소식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 보고 수익 많이 나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릴까요? 먼저 첫 번째 함께 보시죠. 하루에 100%가 오르는 미국 주식. 네, 뉴욕 증시 종목은 국내 증시와 다르게 폭등, 급등의 폭이 더 완화적인데요. 그래도 하루에 100%가 오를 수 있다고? 바로 오늘은 리튬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하루에만 98%가 올랐는데요. 대단합니다. 정말 리튬 아메리카를 아는 분도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어저께 한 20시간 전까지는 뭐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인데요. 리튬 아메리카라는 회사가 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에는 리튬 회사가 있었는데 알덴티나랑 이제 리튬 아메리카가 분류된 거죠. 그래서 여하튼 그 회사의 소재지는 캐나다의 밴쿠버에 있고 미국이랑 이제 캐나다에 동시에 상장돼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테커 패스 프로젝트인데 이게 훨씬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이거에 관해서 결국 미국에서의 광산을 통해서 리튬을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GM 등이 해갖고 그 리튬 통해서 배터리 만들다 이런 좋은 얘기가 되겠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이분이 워낙 사업했던 분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22억 6천만 달러 정도를 이제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거가 이제 재협상을 하자는 거죠. 예전에 너희들의 조건이 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또 지분을 인수해야 되겠다. 지분을 달라. 또 그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겠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현실화되면 모르겠습니다. 이 기존 주주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에서 보장하는 거고 망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주가는 거의 100% 올라가갖고 그래서 뭐 5, 6달러 정도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장기적으로 이런 소식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하루 전에만 알았으면 대박이 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CNBC입니다. 트럼프 한마디에 전 세계 땡땡주가 들썩. 예, 바로 방산주. 미국 주식의 방산주뿐 아니라 어제 국내 증시의 방산주 튀어 올랐고요. 아시아 또 유럽에서의 방산주까지 들썩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견해를 바꾼 걸까요? 이것도 진짜 트럼프 대통령 다움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작년에 그 선거전에서 매번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의 취임이 아니라 대통령의 당선만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이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난다고 그랬는데요. 전쟁이 끝나기커녕요. 엄청나게 전쟁이 또 지금 확산되고 있고 양쪽이 엄청나게 미사일 공격하고 드론 공격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의 또 유엔 연설을 보면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6개, 7개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이길 수 있다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요 러시아로부터 뺏긴 영토를 다시 다 복구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현실적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거랑 상관없이 지금 글로벌 방산 관련 주들이 상승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럽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올랐고요.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국 항공우주 뭐 이런 것들이 어저께 좀 오른 것 같고요. 미국 방산주들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사상 최고 가치를 보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쟁에 하나도 어떤 전쟁이 있다 없다 갖고 이 방위산업 주식이나 우주항공개발 주식 이하면 저는 그때마다 반대 입장을 했습니다. 다만 앞서 그 앵커께서 어떤 분이 어떻게 채팅창에서 농담으로 하셨겠죠. 저희 방송 보고 있다가 로얄 캐리비안은 이학년 위원은 여행 보내준다는데 그 말씀만 들으면 고맙겠고요. 다만 저희 방송에서 로얄 캐리비안이나 이런 것들을 카니발 여러 번 얘기한 건 사실입니다. 똑같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저희 방송을 통해서 방위산업 주식은 엄청 제가 자주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단 한 번도 제가 전쟁 때문에 이걸 얘기한 적이 없고 그보다는 오히려 평화주의자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우주 개발, 방위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전쟁을 방지하자는 노력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죠. 그렇다고 해서 국방력을 감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는 것은
과학 국방을 계속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GE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레이션 테크놀로지, 즉 RTX, 노스트록 그루먼 같은 것이 사상체 효과 랠리를 계속 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미없었던 것이 로키드 마틴조차도 최근에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밀떡같이 진짜 많이 아시는 분들은 개별 주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보통 분은 그냥 그런 추세 정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우주, 항공 및 방위산업 ETF, ITA 저희 방송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ETF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약간 쉬었지만 어저께까지 사상체 효과였고 은근슬쩍 주가는 203달러까지 왔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산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도 간단히 살펴보죠. 네, 마켓워치입니다. 돈나무 언니도 4년 만에 샀다. 요즘 알리바바 주가가 뜨거운데요. 대규모 투자 소식에 이어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4년 만에 알리바바 그룹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리바바의 뜨거운 월가 소식 좀 전해주세요. 반대로 제가 자주 다루지 않는 것이 알리바바입니다. 왜냐하면 알리바바는 한 3년 전에 그 엔트 파이낸셜이라고 상장 직전에 이제 다 무산되면서 알리바바가 주가 급락한 이후에 정책적인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알리바바가 올해 엔비디아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 건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 알리바바가 AI 투자 확대 발표를 계속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마찬가지 전 세계 투자를 확대한다.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데이터 센터 투자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주가가 급등했고 거기에서 캐시도 마저 지금 ARKF라든가 ARKW ETF의 대표 ETF 두 개 중에 두 개의 알리바바의 편입을 이번 주에 드디어 시작했다라는 뉴스까지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것은 알리바바 자체에 대한 주가 판단보다는 전 세계 AI에 대한 붐이 아직 시작이 불가하다. 이거에 대한 단적인 또 하나의 시사점이었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